주말과 휴일 동해안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강릉 경포대 정자와 경포호수 일대에서는 2024 경포 벚꽃 축제가 개막해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과 6일 이틀 동안 진행됩니다. 아침 6시부터 시작된 사전투표 첫날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한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후보자들도 대부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격전지인 춘천과 원주, 강릉에서는 대부분의 후보자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여기에 선출직 공직자들도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강릉 산불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동해안 지역 벚꽃이 개화한 가운데 주말과 휴일 동해안 곳곳에서 봄꽃 축제가 펼쳐집니다. 강릉 경포대 정자와 경포호수 일대에서는 2024 경포 벚꽃 축제가 개막해 10일까지 이어집니다. 주 행사장인 경포습지광장에서는 각종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마련되고 한복 입기 체험 기회도 제공됩니다. 또 삼척시 금덕면에서는 냉방 유채꽃 축제가 오는 14일까지 펼쳐지고 속초 영랑호 일대에서도 영랑호 벚꽃 축제가 추가로 개최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주말과 휴일 강원 전역의 낮 기온이 20도 내외로 올라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사전투표는 5일과 6일 각각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첫날부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습니다. 정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5일 오전 6시 전국 사전투표소 3,565곳에서 4.10 총선 사전투표가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마친 시민들은 앞으로의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이 유일하게 의무와 책임을 다할 수 있고 힘을 발휘할 수 있고 우리를 국민이라는 거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이 투표밖에 없거든요. 딸아이의 첫 투표를 위해 함께 투표소를 찾은 모녀의 얼굴엔 설렘도 묻어납니다. 아이도 처음 투표고 이제 같이 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일찍 나온 거죠. 하지만 일부 유권자들은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당혹감도 나타냈습니다. 이번 총선에 비례대표 후보를 낸 정당은 모두 38곳. 투표용지 길이만 역대 가장 긴 51.7cm에 달합니다. 사실 집에 안내하는 종이들이 오는데 읽는 것부터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뭐 어느 당이 어떻고 이런 것도 비교하는 게 사실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익숙한 데를 뽑게 되지 않았나. 시민들의 참여 열기 속에 5일 사전투표율은 오후 3시 기준 10%를 넘겼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같은 시간 사전투표율이 8%대에 머물렀던 것과 비교해 높은 수치입니다. 사전투표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는데 참여율은 매번 각급 선거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12.19%에 불과했던 사전투표율은 4년 전 21대 총선에선 26.69%로 2배가량 높아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선거부터는 사전투표 보안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기존엔 관외 투표의 경우 사전투표소에서 우체국까지만 경찰이 호송했는데 이번엔 모든 구간에 경찰 호송 인력이 배치됩니다. 또 누구나 시군 선관위에 설치된 CCTV 모니터를 통해 사전투표한 보관 상황을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전투표 통신망은 선관위 전용망을 사용해서 해킹의 위험이 없고 사전투표 진행 과정에 정당에서 추천한 참관인들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투표한 보관 상황 CCTV를 24시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선관위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권유했습니다. 사전투표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승환입니다.
강원도 내 격전지로 꼽히는 춘천과 원주, 강릉에선 대부분의 후보들이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 참여를 독려해 막판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전략인데요. 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들도 대거 사전투표에 나서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22대 총선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원주. 여야 후보 4명 모두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원주시 을선거구 국민의힘 김한섭 후보는 반곡 관설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투표를 마치고 새 인물론을 강조했습니다. 누가 원주의 발전과 우리 삶의 변화, 대한민국의 미래 잘 적합한 후보인지 판단하셔서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후보도 명륜동 댄싱 공연장에 차려진 투표소를 찾아 정권 심판론을 호소했습니다. 원주가 제2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정치적 힘을 정치 지도자와 함께 원주 시민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원주시 갑선거구 국민의힘 박정하 후보도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정부 여당에 힘을 실어달라며 중단 없는 원주 발전을 약속했습니다. 우리 원주 시민들이 원주 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올바른 정치를 위해서 바라는 바 제가 같이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창목 후보도 투표 참여가 나라를 살린다며 높은 투표율로 정권 교체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시장 재집중에 일벌레를 통했습니다. 일벌레는 일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선택해 주셔서 또 다른 격전지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갑 선거구 후보들도 일찌감치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민주당 허영 후보와 국민의힘 김혜란 후보 모두 사전투표를 마치고 투표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강릉에서도 민주당 김중남 후보와 국민의힘 권성동 후보, 개혁신당 이영랑 후보가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쳤습니다. 육동한 춘천시장과 원강수 원주시장 등 도내 기초단체장들도 잇따라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강원도 사전투표율은 28.75%로 전국 광역시도 중 5번째로 높았습니다. 선거 결과 도내 8석 중 보수 진영이 5석, 진보 진영이 3석을 차지하며 치열한 접전을 벌였습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더라도 양당 모두 유불리를 쉽게 따질 수 없는 이유입니다. 사전 투표 첫날 강원도 내 투표율이 10%를 넘긴 가운데 유권자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지난해 4월 강릉 대형 산불 이재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 산불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한전을 상대로 산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단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이 산불 원인을 강풍에 쓰러진 나무에 의한 전선 단선이라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만큼 한전에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손해배상 소송에는 강릉 산불 이재민 35명이 참여했으며 비대위는 소송인단을 추가로 모집할 예정입니다. 강릉의 한 주택에서 8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4일 오전 11시 30분쯤 강릉시 노암동의 한 주택에서 A군이 숨져 있는 것을 함께 살고 있던 지인이 119에 신고했는데요. 구급대원과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고 왼쪽 눈에 오래된 멍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5일 A군이 눈에 멍이 든 채로 등교한 것을 교사가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습니다. 강릉경찰서는 이와 관련해 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눈 부위 부상이 확인됐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등 정확한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천억 원 규모의 강원형 전략산업투자펀드를 조성합니다. 강원도는 5일 춘천 바이오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첨단 바이오헬스 육성 전략 자문회의를 열고 산업 육성 현안과 향후 추진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강원도는 이 자리에서 투자펀드를 조성해 바이오헬스 산업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명태와 고등어 등 우리 수산물을 반값으로 구매할 수 있는 행사가 오는 21일까지 열립니다.
해양수산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소중함을 알리고 수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오는 17일 수산인의 날을 기념해 이런 행사를 연다고 밝혔는데요. 행사는 오는 21일까지 마트 18곳과 온라인몰 26곳에서 진행됩니다. 행사 기간 소비자들은 정부 지원과 참여업체의 지원을 합쳐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할인 품목은 명태와 고등어, 오징어, 조기, 마른 멸치, 김 등으로 수입품이나 조미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춘천시가 오늘 19일까지 벼 건조류 지원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올해 사업비는 총 1억 원으로 1kg당 단가 26.26원이 지원됩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횡성군이 5일 제79회 식목일을 맞아 횡성읍 학곡리 일대에서 나무 심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김명기 군수를 비롯해 김영숙 군의회 의장과 산림조합 등 200여 명이 참여해 국도 5호선 변 임야에 고로쇠 나무 1,009그루를 심었는데요. 고로쇠 나무는 관상용은 물론 특용 수종으로 산림의 경제적 공익적 가치가 높은 수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한식을 맞아 조선 제6대 임금 단종 능인장릉에서 단종 제례 공개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단종 제례 보존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최명서 영월군수가 재향의 초원관, 심재섭 영월군의회 의장 아헌관, 고병순 창절서원장이 종원관을 맡아 진행됐는데요. 강원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인 영월 단종 제례는 조선 중종 11년에 단종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지낸 치제를 시작으로 숙종 24년에 확립됐습니다. 영월군은 단종 제례 공개 행사가 체계적으로 보존되고 전승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쟁보다 정책, 말꾼보다 일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권창국입니다. 4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정짓들 호수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습니다. 정짓들 호수공원 조성사업은 당초에 국비 750억, 원주시 예산 750억이 투입되는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주시 예산을 아끼고자 원주천을 국가천으로 승격시켜서 1,500억을 전액 국비 사업으로 전환 확정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벌써 토지 보상이 끝나고 착공에 들어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시작한 사람이 애정도 남다르지 않겠습니까? 시작한 제가 완성할 수 있도록 저를 선택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원주시를 구석구석 잘 알고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일할 수 있는 후보 원창목입니다. 원주의 향후 100년을 책임질 미래 먹거리를 조성하겠습니다. 원주를 AI 헬스케어 산업 특화 도시로 발전시킵니다. 첨단 의료기기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내년이 출범하는 보건의료 데이터 분야 글로벌 혁신 특구로 제대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어서 기왕에 약속했고 추진되고 있는 원주 반도체 클러스터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아서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듭니다. 이미 지금까지 반도체 교육센터, AI 의료기기 전문인력 양성센터, 반도체 소모품 실증센터들이 원주에 차곡차곡 입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성장 동력이 원주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서원주역이 동아의료 첨단 단지와 같이 연계되어서 획기적인 역세권으로 개발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변화된 원주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 철원, 화천, 양구 국회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전성입니다. 먼저 춘천을 중심으로 한 강원북도 성장 벨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춘천을 중심으로 한 접경지역이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춘천과 접경지역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지역 발전을 옥죄고 피폐하게 만든 많은 그릇된 법제와 행정을 개선해야 합니다. 먼저 교통망을 뚫어야겠습니다. 춘천 철원간 중앙고속도로 연장해야 합니다. 지난 2001년 개통된 중앙고속도로는 중부 내륙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당초 국토균형 발전과 남북교류 활성화, 통일에 대비한다는 거시적 차원에서 건설된 도로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춘천에서 멈춰 있습니다. 약 60km만 연장하면 대한민국의 경제 지형을 획기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또한 경춘선 연장을 통한 북춘천역을 신설하고 춘천과 수도권을 긴밀히 연결해서 춘천을 균형 발전시켜 향후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지역 국회의원 후보 한기호입니다. 저희 첫 번째 공약은 민생 문제입니다. 우리 지역은 어차피 접경지역으로서 휴전선에 인접해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막다른 곳에 있는 곳입니다. 우리 춘천도 강북은 접경지역입니다. 이곳에서 제일 먼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빠져나오면서 심각한 문제가 생겼으니까 여기에 대한 대처하는 방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제는 민간인이 군인이 하던 역할을 분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업법을 만들고 또 지역에 농사를 짓는 분 그리고 지역에서 소상공인으로 계신 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가 더 확대된 밀접된 매칭 사업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지역은 특수상황지역이기 때문에 특수지역 상황에 따른 예산을 확보해서 지역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모든 것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춘천시,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도민 여러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이호범 인사드립니다. 강원 북부는 더 이상 소외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득권 정당이 가져오지 못한 변화, 저 젊은 이호범이 이끌어 가겠습니다. 제 약속은 분명합니다. 출생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행복을 책임질 정치인이 되겠습니다. 4대, 즉 아이와 청년, 부모와 어르신을 위한 공약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초저출산과 보육부담 해결, 청년들의 교육과 취업 지원, 사교육비의 힘든 가계부담 해결, 건강하고 행복한 어르신 노후를 위한 돌봄을 꼭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젊은 정치신인 춘천, 철원, 화천, 양구을 기호 7번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이호범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